요즘 주변 여성들 사이에서 이 갑상선암 이야기하는 분이 적지가 않더군요. 네,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탤런트 박정수, 엄정화 씨 등의 갑상선암 투병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다만 이 병의 진행이 느리고 또 치료 후에 생존율도 높다는 게 위안이 된다면 좀 될까요? 네, 그래도 암은 암이니만큼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겠죠. 심연희 기자, 네. 이 갑상선암도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 쉬운데요. 네. 예,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암과는 달리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높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저는 직접 목이 되게 부탁하죠. 간질간질하고요. 또 피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건강검진 하다가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하게 됐는데 연령대가 다양하네요. 0.2cm 정도 되는 혹이 2개가 있다고 그래서 조직 검사하러 왔어요. 자, 갑상선 이상이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종양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 95% 정도에서는 이제 갑상선 양성 종양, 이건 혹이라든지 물혹 같은 거고요. 그리고 5% 정도에서 이제 악성 종양인 갑상선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갑상선암이란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 앞쪽에 위치한 이 나비 모양의 갑상선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2010년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되는 암 2위를 차지했고요. 여성암 중에서는 발병률 1위입니다. 사소한 질병부터 무시무시한 질병까지 세상의 모든 만병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립니다. 만병상담소. 이유 없이 피곤하고 나른하십니까? 손발 떨림이 심해지셨다고요? 가끔 저럴 때 있죠. 체중은 줄었는데 먹어도 허기가 진다면? 맞아. 이럴 때 있어. 그렇다면 바로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빨래 개다가도 순간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요, 앉아서. 이 믿기지가 좀 않는 거 있죠. 이 검사를 하고 보니까. 대한민국 여성암 발생률 1위. 뭐죠? 이 질환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나타날 확률이 무려 8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흔하지만 무서운 오늘의 만병, 과연 무엇일까요? 주부님들 잘 보셔야겠어요. 시나리오 작가 최모 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몸에 나타난 이상 증상. 비 오듯 땀이 쏟아지고 심한 경련까지 일어나는데요.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식욕 때문에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는데, 계속 허기가 지고요. 뭘까요? 하지만 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전기와 가스마저 끊겨 물조차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연 들었었어요. 주중에 가진 돈 또한 이미 떨어진 지 오래. 배고픔과 두려움으로 그녀는 더욱더 깊은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심리적으로도 좀, 며칠 뒤 아가씨! 싸늘하게 숨진 채 발견된 최모 씨. 많은 사람들이 아사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녀도 이 만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최모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오늘의 만병, 갑상선 질환. 갑상선은 목 앞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신진대사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우리 몸의 발전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발전소에 석탄이 있겠죠. 그 석탄을 전기로 만들려면 석탄을 태워야지만 전기가 발생이 되겠죠. 네. 그 석탄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갑상선 질환이죠.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기능 항진, 그 반대의 경우 기능 저하증이 옵니다. 서울에 사는 김은미 주부, 요즘 부쩍 피로감이 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나이 탓이려니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요. 다 됐습니다. 빨리 갖고 와. 와, 맛있겠다. 식욕 또한 매우 왕성해졌는데요. 이상하게도 체중은 자꾸만 감소했습니다. 엄마 좀 천천히 먹어요. 진짜 맛있게 드시죠. 게다가 전에 없었던 손떨림이 생기고 손이 왜 이렇게 떨려? 손톱마저 분리되고 갈라졌는데요. 온몸이 가려운 것은 물론
엄마, 양말 어디 있어요? 형님, 제가 적은데요? 순간순간 이유 없는 짜증이 김은미 주부를 괴롭혔습니다. 모두 이 병 때문이었는데 이 증상 중 절반 이상이 일치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28세의 강수정 씨. 여느 20대 여성들처럼 수정 씨의 가장 큰 관심사도 다이어트.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매우 철저하게 제한했는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체중은 오히려 늘어만 갔고. 여보세요? 네, 과장님. 깜빡했어요. 예전에 비해 건망증이 심해지고 마른하고 잠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풍성했던 모발이 거칠어지고 잘 부스러졌고 피부도 점점 윤기를 잃어갔는데요. 생리불순도 심각한 상황. 수정체의 이 모든 증상들은 다이어트의 부작용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입니다. 입에 추위를 못 참거나 목이 쉽게 쉬는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갑상선에 관련 상식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갑상선 암 환자는 임신에 문제가 있다? 아래어다. 치료 후 1년만 지나면 임신이 가능하다. 두 번째, 극심한 다이어트는 갑상선 질환과 관계가 있다? 지나친 열량 제한은 갑상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이거 굶고 다이어트 하는 거 이런 거 안 좋죠. 운동으로 빼야지. 잘 먹고. 갑상선 질환에는 해조류가 좋다? 아닙니다. 기능 항진증 환자와 갑상선 암 환자에겐 오히려 해가 됩니다. 최근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갑상선 암 투병 사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그만큼 갑상선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 이 병원에서도 한 달 평균 80여 건의 갑상선 암 수술이 이루어진답니다. 28살 김민정 씨. 암 진단을 받기는 너무 젊은 나이인데요. 그녀 또한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수험대를 많은 것도 아니고 담배는 피지도 못하고 과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평범한 생활을 했었죠. 20대부터 80대까지 갑상선 암은 연령과 관계없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7년 2만 8천여 건에 달했던 수술 환자 수가 2010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주로 스트레스라든지 과도한 그 과로라든지 최근에는 그 진단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사람이 그 질환으로 살고 죽는 것보다는 삶의 질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느냐 행복하느냐 건강하느냐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자꾸 검사를 하다 보면 또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을 극복한 특별한 분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암 투병했던 분이 맞나요? 오늘의 주인공 박옥희 씨. 할머니가 사실 이 집에는 박옥희 씨 외에도 세 딸 모두에게서 갑상선 이상이 발견됐는데요. 이제 그냥 살이 많이 찌고 그냥 이제 피곤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만져진다 이렇게 보인다고. 조직검사상 다 갑상선 유도암으로 나왔습니다. 또 CT 촬영 결과 이렇게 임파선의 전이 양상이 단발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첫째 딸 또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8일 이제 한 달, 아니 1년 딱 1년 됐어요 이제. 박옥희 씨 모녀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데요.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바로 꽈리떼와 엄나무를 달인 이 진액 덕분이었다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에 한 잔씩 따라 꾸준히 복용해왔다고 꼭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주의도 하고. 이후 통증을 다스리는 꽈리떼와 항암 성분이 있는 엄나무가 박옥희 씨 가족의 건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잡고 꽈리떼와 엄나무를 수시간 푹 고아내면 끝! 만드는 법 또한 간단하죠? 하지만 이 진액 하나로 큰 병이 치유될 리는 없겠죠. 수술 뒤 식탁 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그렇죠. 육식 위주의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니 한결 몸이 가뿐하고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채식. 생활 습관이 달라지니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모든 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편하게 살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 건강은. 이외에도 기능 항진증에는 양배추, 기능 저하증에는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가 좋고요. 갑상선 암에는 검은 콩이 좋다는 사실 메모해두세요.
자, 그럼 만병상담소 다음에 또 봐요. 수로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연순애 씨. 예, 이거는 조사입니다. 다 같이요. 刚才你去哪儿了? 그녀 역시 몇 달간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는데 그녀의 목에 남은 선명한 수술 자국.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올게 설 구정 지나고부터는 좀 느낌이 좀 피곤해요. 그래서 수업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피곤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병이라고 근본 별 생각을 안 했죠. 2개월 전 극심한 피로감이 수업에 지장을 주자 병원을 찾게 된 연순애 씨. 순애 씨는 의사로부터 끔찍한 진단을 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병명은 갑상선 암. 연순애 씨의 경우 이미 갑상선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황. 갱년기를 겪는 40, 50대 여성은 갑상선 이상 시 호르몬 변화가 오기 때문에 더더욱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다른 부위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갑상선을 모두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됐다. 한 통계에 의하면 여성 암 중 1위는 갑상선암. 최근에는 남성에게도 증가하는 추세다.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깔아줘서 이렇게 생활하시면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뭐 거의 정상이시거든요.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과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피곤을 좀 더 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몸의 이상 신호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게 됐다. 수술은 아주 잘 된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갑상선이 있다가 완전히 제거한 상태니까 일종의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태워서 에너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 촉매 역할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화가 잘 안 되니까 나 안에 필요한 그 에너지가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피로를 느낄 수